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날인데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고통에서 이제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자살에 대한 인식도 많이 성장을 했죠. 소중한 삶을 지켜낼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활동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꾸준히 높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는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2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구 이제 자살 사망자 수로 보자면 1년에 14,000여 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자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광주 지역은 또 어떨까요? 강주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자살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네. 낮은 순위였습니다. 거의 하위 1, 2 순위 정도였었는데 이제 최근 2023년 이후로 대우 유니아 사건이나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자살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중간 순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수치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자면 네. 저희 올해 2023년으로 보자면 네. 자살이 10만 명대 27.3명이었고요. 네. 강주가 27.3명으로 그대로 평균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개인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좀 그래도 살펴보면 어떤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지, 공통 분모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살은 한 가지 원인이나 단순한 원인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됐을 때 결국은 자살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한 39.8% 정도, 경제적인 게 24.2%, 육체적인 게 한 17.7% 정도를 네. 차지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앙심리보건 결과에 따르자면은 우울증 같은 경우가 자살 사망자의 정신장애의 87.5% 정도가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75%는 우울증, 네. 우울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급증했던 시기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1998년 IMF와 그다음에 2003년 신용대란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개인적인 문제나 뭐 지지체계나 이런 것들이 종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또 구조적인 이유들이 다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살은 분명하게 예방 가능한 재난이고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좀 제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라고 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예방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 제도적인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고 자살을 수면 아래에서만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함께하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예방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게 지금 자살 예방 센터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가면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자살예방 사업,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인 자살예방 사업, 선택적인 자살예방 사업으로 나눕니다. 네. 보편적인 자살예방 사업은 강주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이나 강주 시민을 위한 교육 사업,
그리고 24시간 상담 전화와 출동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주 시민이 어떤 누구든지 마음이 힘들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새벽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전화해서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제 집중적인 사례 관리라고 하면 자살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네.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은 저희가 보기에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 그리고 자살 사고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선택적인 자살 예방 사업은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근데 또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혼자 끙끙 앓으면서 센터 문을 못 두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정신장애 그리고 우울, 뭐 자살 사고에 대한 낙인감이라고 네.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이상할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어디에 치료를 받는다는 상담을 받으면 직장을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마음건강 주치의입니다. 마음건강 주치의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센터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료실이 아닌 병원이 아닌 밖에 지역사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병원에 대한 낙인감의 그 문턱을 낮추는 데 좀 역할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비밀 보전과 익명성입니다. 어. 네. 이 내가 상담하고 내가 뭔가를 마음이 힘들어서 했던 네. 것들이 누군가가 알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밀 보장과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익명성과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좀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전화를 불러오신 분들이 저희가 평균 1년에 15,000건 정도를 전화를 받고 있고요. 전화를 한 번 받았을 때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네. 3시간까지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전화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경찰과 함께 새벽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대면 상담까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음성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좀 너무 힘들어. 막 눈물만 많이 나와요. 눈물만 많이 나와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요즘에는요, 전 밤 깨기가 싫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나를 싫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하겠어요. 저 진짜 살기 싫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전화 상담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건강 주치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요. 받아보면 더 훨씬 나아질까요? 네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럴게요. 감사해요. 내 말 들어줘서.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게 상담사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떤 분들이 좀 전화를 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네. 전화를 주시고요. 전화를 주셨을 때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이 망설이고 전화를 했다. 내가 전화를 할 데가 없고 이야기를 할 데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의 힘든 부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정말 속이 후련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분에서 3시간까지도 저희가 드려드린다고 하는 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시게끔 하고 거기 안에서 본인 스스로도 답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정보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의 삶을 다시 찾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결국에 자살이라는 게 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겠죠.
자살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과연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상담만 한다고 해서 자살이 막아지니? 라는 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전부 결부됐을 때 결국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라서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줬을 때 그리고 네. 내 주변에 있는 지지 체계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줬을 때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조차도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 안에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자살 또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자체도 사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오늘 말씀해 주신 얘기들 다 좀 종합해 보면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자살 예방은 국가 정책과 전문가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내용이라서 네. 강주 시민 전체가 좀 함께하는 과제여야 될 것 같고요. 자살 예방 법에도 보면 법적 용어로 생명 지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생명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뭔가 자살 고위험군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전문 기관에 연계해주는 분을 생명 지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기관, 자살예방센터나 아니면 강주시나 어떤 기관에 의해서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눈으로 자살에 위험하신 분이나 내 스스로도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자살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찰이나 소방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자살예방센터라고 한다면 그 업무에서 보여지는 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고 지역사회 시민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내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거기 안에서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마음이 힘든 상태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언어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보통 자살 예방 교육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 자살 사망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주변인에게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도 알렸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아는 거는 20%도 채 못 된다고 해요. 그 신호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언어적 신호나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언어적 신호는 나 힘들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나 같은 건 세상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난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신호나 행동적인 신호는 뭔가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단다든지 네.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게 있을 것 같고요. 상황적인 것은 이 두 가지에 앞서서 상황적으로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런 직장을 잃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것과 행동적인 거, 언어적인 것이 같이 결부가 되면은 저 아이가 힘든가라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서 그런 징후를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좀 그런 신호를 누군가한테서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신호를 발견을 했으면 우선은 네. 많이 들어줘야 되겠죠? 저희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내가 힘들어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네. 해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해결은 답이 아니에요. 네.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은 그 당사자도 이미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라고 했을 때 자살은 나쁜 짓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는 단절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그 이야기 이후에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 자살예방센터나 5개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연계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생명 지킴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타인에 대해서는 그런 징조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그럼 자기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자기 마음을 알아볼 때는 이렇게 뭔가 스케일링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척도들이 굉장히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결과의 위험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기적으로 해보면서 나의 마음 상태를 조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음 상태가 조금 위험하게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은 상담까지 좀 진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또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센터에서 또 준비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 오늘 9월 10일인데요. 네. 이 9월 10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강주에서도 이제 작년에도 뮤지컬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극을 준비하는데 연극의 이제 이름이 유추 프라카치아인데 이 유추 프라카치아는 아프리카의 꽃이라고 해요. 근데 이 꽃은 한 번만 만지면 죽는 꽃이지만 네.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계속 만들어주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 사람에게 비유를 하자면 사람도 관심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은 그만큼 자살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든 연극입니다. 네. 그래서 9월 19일 날 저희가 공연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주 시민이면은 누구나 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강주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네. 마음이 힘드실 때 조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몸이 아프면 가지 말라고 해도 병원을 모두 갑니다. 네.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떤 전문 기관이나 병원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아픈 것보다 신체가 아픈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아픔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먼저 나서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갱도의 끝,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부르죠. 인생의 막장에 다다라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는요, 빛 한 줄기 없이 삭막하고 숨이 가쁜 공간일 텐데요. 막다른 길이 곧 시작이고 이제 곧 새로운 광물을 캘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사회가 함께 건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오늘은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